지금 SK 하이닉스 찾아보니까 140만 원대 무너졌습니다. 네.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이렇게 계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오늘 장에서는요. 예. 사실 뭐 장 시작했을 때는 상승 출발했어요. 우리 장은. 네. 근데 이제 언제부터 빠지기 시작했느냐? 이 컨퍼런스 콜 이후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는 컨퍼런스 콜에서 이게 명확한 주주에 대한 이제 배당이라든지 네. 주주에 대한 어떤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에 대해서 뭔가 비전 제시하는 것도 없고 주주 환원 얘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급락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8% 넘게 10% 넘게 SK하이닉스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주주 환원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라고 끝냈다라는 것. 이게 이제 실망감을 줬고 또 한 가지가 설비 투자에 대해서 뭐 40조 원 이상으로 투자하겠다. 그렇고 끝나버렸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량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당연히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무엇보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 63조 원이었는데 뜯어보니까 발표한 거 보니까 60조 원이었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또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에 대한 당분간은 셀 한마디로 이제 매도 포인트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지금 뭐 패닉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장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사실 뭐 그냥 현물 가진 분들도 걱정이 크겠지만 레버리지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단일 말고 한 2배 이상 하는 그런 레버리지 갖고 있는 분들은 뭐 최근에 뭐 청산도 많이 당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CT 쪽에서 이제 보고서 하나를 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레버리지 ETF 투자의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전체 레버리지 ETF거든요. 봤을 때에 56조 원이 손실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실이 엄청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변동폭이 가장 컸던 SK하이닉스에 대한 레버리지 주가 추이가 나오고 있는데 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8,32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사실상 시작했을 때가 2만 원대였는데 네네. 이게 4만가 가다가 8,000원까지 떨어지니 당연히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급감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음해복리 효과가 너무 세요. 왜냐하면 2배 추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크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있는 건 신용융자 반대 매매 체결 금액인데요. 이게 6월 들어와서 3,900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융자 쓰신 분들 이제 반대 매매 계속적으로 이제 청산당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가볼게요. 이게 5월 27일부터 7월 24일까지 41일간의 강제 청산 당하는 규모가 1조 한 8천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 41 거래일대로 본다 그러면 2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27일이 뭡니까? 레버리지 ETF 상장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하고 나서의 우리나라의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청산, 반대 매매 당하신 분들이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레버리지를 내가 투자하겠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음해복리 효과.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심해지면은요 똑같은 비율로 이익이 나고 똑같은 비율로 떨어져도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 음해복리 효과를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레버리지는 당분간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신용은 쓰지 말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주변에 한숨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그럼요. 네. 지금 시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강제 장기 투자하게 생겼다. 예. 나는 좀 단타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어쩌서 너무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다 묶여 있다. 네, 다 묶여 있다 보니까 나는 장기 투자 성향이 아닌데 장기 투자하게 생겼다라는 예. 목소리가 지금 너무 많아요. 네. 네, 인공지능 시대 초호황을 맞은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지난 2분기 영업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이닉스의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6배 넘게 불어난 60조 5,42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단 한 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47조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79조 3,1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76.3%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2분기 실적을 내놓은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 81%보다는 낮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높은 수익성을 자랑해온 TSMC의 영업이익률 60.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한 데다 HBM과 AI 서버용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면서 수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앞서 증권가에서 전망한 63조 원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은 98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31조 8,900억 원으로 나타나 반기 기준 첫 100조 원대를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발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정점을 지났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관련 입장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멈춰서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최근 빅테크 기업들의 AI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 진출과 효율이 높은 AI 칩의 등장으로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AI의 활용도를 높이고 고객사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견조하게 이뤄지면서 실제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선 실제 장비 투자와 생산은 고객 수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핵심 기업을 포함해 모두 10여 곳과 4년 장기 공급 계약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메모리 가격 하락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빅테크 등 고객들 역시 장기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5세대 모델을 주요 고객사에 양산 공급하기 시작했고 수율과 품질도 이전 세대 제품 수준으로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차세대 모델인 HBM4E 역시 주요 고객들에게 샘플 공급을 완료해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박기환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 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132조 원에 달했고 영업이익은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 5,426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7.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79조 3,187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56.8%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93조 9,226억 원으로 1,242.5% 늘었습니다. 이번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47조 2,063억 원을 넘어섰으나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3조 5,526억 원을 4.7% 하회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31조 8,950조 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00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98조 1,529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서버용 고성능 제품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전 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며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서버용 D램, 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최고의 수익성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대 D램 생산업체인 창신메모리 CXMT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대 14조 4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2조 원으로 단번에 중국 내 1위를 차지했고 미국 인텔의 시총도 뛰어넘었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최근 1년 동안 D램 시장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확보한 자금을 생산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신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수요가 폭증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중국의 양쯔 메모리 YMTC의 추격이 더 거셌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도 큰 기회가 된 셈입니다. 사실상 메모리를 만들기만 하면 팔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생산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당장 점유율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제 문제는 3년 뒤에 양산 캐파량이 24년 대비 한 2배 될 거거든요. 그럼 그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 쉐어가 한 20% 내외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기술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용 D램은 물론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까지 중국의 추격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입니다. HBM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에서 5년 정도 뒤쳐져 있고요. D램은 DDR5가 범용 D램의 성능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DDR5를 제조해서 공급합니다, 중국. 이런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과 생산 물량 확대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멈춰 세우고 반도체 호황의 정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글로벌 빅테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우리 증시에서 유독 변동성이 도드라지는 구조적 요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 실장은 현지 시각 28일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2에서 3개월 동안 큰 변동성이 나타난 건 우리 시장만이 아니었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 주식 전체의 향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증시가 변동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 레버리지 ETF 때문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실장은 실제 인공지능 수요 등은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국의 약진을 보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와 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읽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